반갑습니다. 자연폴 이종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일러의 부동액 사용 가능한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 회사 입장을 보면요. 귀뚜라미 보일러, 경동 보일러, 린나이다. 모두 다 보일러 회사에 문의하면 100% 부동액을 넣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알아봤습니다. 절대로 부동액을 넣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국내 보일러 회사에 부동액을 넣으면 안 되는 이유를 문의하면은 이걸 문의해 봤는데 보일러 고장 원인이 될 수 있다고만 대답할 뿐 구체적인 설명은 해주지 않습니다. 왜 보일러에 부동액을 넣으면 안 된다 하는 구체적인 어떤 고장이 난다 이런 거는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안 된다고만 합니다. 경동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설명서에 부동액을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내까지 했다. 자기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액을 보일러에 넣으면 안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 부동액 사용을 가능한가 해서 일반 경험자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일러에 부동액을 사용해서 잘 사용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보일러에 부동액을 넣어갖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을 한번 보면 보일러 설치하고 첫 해 보일러 스위치를 끄고 다니다가 동파되어 개고생하고 부동액 넣고 4년째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액 넣고 외출로 5도 맞춰 놓으니까 영하 30도에도 아무 문제가 없으며 기름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소비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있고요. 부동액을 넣고 10년 사용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외출로 맞춰 놓으면은 보통 귀뚜라미 같은 경우에 8도 정도 외출로 하면 8도 정도 되죠. 그러면 동파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부동액 안 넣어도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자, 그 다음에 부동액에는 부식 방지, 청정제, 기포 방지제 등이 첨가되어 보일러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 난방에 부동액을 넣는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반 보일러는 자체 온도 감지 센서가 작동해서 80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끔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끓는 점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부동액을 넣으면 부동액이 끓는 점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론입니다. 반론을 했던 분이에요. 왜 자체 보일러는 80도 이상 올라가면은 자동적으로 감지 센서가 작동해서 보일러가 멈춘다. 그런데 왜 끓는 점을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액이 보일러를 부식시켜 촉진시킨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분이 부동액을 넣으면 보일러가 부식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론이에요. 부동액의 성분은 90%가 에틸렌 글리콘이고 그 밖에 산화나 스케일 방지 성분이 섞여 있습니다. 부식이라는 말이 곧 산화한다는 말이므로 산화 방지가 들어있는 부동액은 부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같이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동차 부동액에는 부식 방지제가 들어 있습니다. 저도 자동차를 오랫동안 수리를 하고 자동차 계통에서 밥을 오랫동안 먹은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부동액에는 부식 방지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식이 된다. 부동액을 넣는데 이런 말은 사실 근거가 없는 말이죠. 자, 그래서 보일러 회사에서는 넣지 마라 그러고 부동액을 보일러를 실제 부동액을 넣은 사람들이 또 많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도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연포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부동액 만에 하나라도 부동액이 온수로 흘러나온다면 인체에 치명적이다. 참조로 소주병에 들어있는 부동액을 먹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액은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지 같은 경우에 자동차에 있는 이지 부동액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치사량은 제가 계산을 하는 계산 방식이라든지 그거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는데 이렇게 치명적인 부동액이 온수로 나온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동액을 보일러에 넣으면은 온수로 흘러나온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난방수와 온수가 완전히 분리된 보일러만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제조사나 판매자한테 난방수가 온수로 나올 수 있는 보일러냐, 만에 하나라도 나올 수 있느냐를 문의를 해야 된다. 이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인폴 입장입니다. 난방수가 온수로 나올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만든 보일러가 있다면 그것은 리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보일러는 부동액을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녹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녹물을 먹거나 녹물로 샤워를 해야 되겠죠. 예, 난방수가 방바닥이나 거실로 다니는 물이 이 녹물이나 부동액물이 온수로 나온다. 그러면 리콜을 해야 됩니다. 이런 보일러는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그러면 제조사나 판매자에 그거는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보일러 제조사나 판매자에게 난방수가 온수로 나올 확률이 있는지 문의한 다음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부동액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부동액을 넣으라고 주장한 그는 없습니다. 보일러에. 지금까지는 없고 저는 보일러 물을 뺍니다. 겨울에. 시골에 있는 보일러들은 물을 뺍니다. 그거 겨울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잠깐 사용할 것 같으면 보일러 외출이나 예약을 걸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부동액을 넣지는 않는데 부동액을 꼭 넣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문의를 해서 난방수가 온수로 안 나오면 사용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게 제 입장입니다. 자, 부동액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부동액을 꼭 사용하고 싶다 그래도 나는 부동액을 물을 자꾸 빼고 뭐 해마다 겨울철 되면 물을 빼는 거는 귀찮다 그러면 부동액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부동액 사용 가능한 보일러일 경우에 보일러에 부동액을 넣을 경우 물과 부동액의 비율은 보통 1대1로 맞춥니다. 부동액 원액을 가지고 오면은 50대 50으로 보통 맞춥니다. 1대1로 맞추면 50%가 여기 표에 나와 있죠. 50%는 마이너스 36도 이지 부동액의 경우 PG는 마이너스 32.5도라고 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는 표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뭐 마이너스 34도도 있고 35도도 있고 뭐 몇 도씩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뭐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대1로. 근데 시중에서 파는 부동액이 1대1로 맞춰서 50%로 나오는 부동액이 많습니다. 요즘. 그래서 물 안 섞고 바로 붓죠. 그런 거는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에틸렌보다 프로필린이 가격이 비쌉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의 부동액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에틸렌 글리콜이고 프로필렌 글리콜입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에틸렌 글리콜을 이지 부동액이라고 하고 프로필렌 글리콜을 피지 부동액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자동차에 주로 들어가는 거고 이것은 이제 다른 그 인체에 좀 더 가까이 있는 뭐 캠핑카나 뭐 건식 보일러 뭐 등 이런 매트 이런 데 뭐 사용한다고 광고가 되어 있는데 인체에는 분명히 독성은 이지가 강하고요. 그래서 이게 인체에 해롭습니다. 더 위험합니다. 마시면. 그리고 피지는 위험성이 좀 떨어지는데 가격이 비쌉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틸렌보다 프로필렌이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이지 부동액은 주로 자동차에 사용하고 피지 부동액은 캠핑카 선박, 별장, 건식 보일러, 온수 매트 등에 이용을 한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테지가 높을수록 어느지 무조건 낮아지는 건 아니고 뒤로 갈수록 또 떨어지죠. 이것도 주의를 한번 해볼 만 하고요. 자, 치사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법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찾으면 여러분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지 치사량이 1.56kg, 1.56g kg입니다. 몸무게에 따라서 1.56g이 50% 사망이에요. 자, 70g 나가는 성인, 70kg 나가는 성인을 보면 109g을 섭취했을 경우, 마셨을 경우 50%가 사망합니다. 100명이 마셨다.
50명이 사망한다는 거죠. 30kg 어린이가 47g을 마셨다. 그러면 100명 중 50명은 사망한다. 이렇게 그 독성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셔서, 그러니까 이 정도로 독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부동액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에서 나온 걸 부동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50대 50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물을 섞었다는 거예요. 이미 섞어서 나오는 거예요.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 아까 그 표에 36도라고 마이너스 36도까지 문제가 없다고 돼 있죠. 50% 넣으면. 그 이야기고, 2리터에 보면은 네이버에서 검색한 건데 6,400원 정도 하네요. 4리터에 11,000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걸 참조하시면 돼요. 4리터에 11,000원 정도 한다. 자, 현대모비스 뭐 광고를 보면 부동액 2리터 10년을 사용할 수 있다. 20만 킬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됐고요. 50대 50으로 섞어서 지금 정제수를 넣었다는 이야기죠. 혼합해서 바로 물을 섞지 않고 바로 사용하는 부동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식이 없다. 이런 광고를 하는 거죠. 자, PG 부동액을 보겠습니다. 아까 4리터에 11,000원 정도 했죠. 3.8리터에 3만원 정도 합니다. 많이 비싸죠. 많이 비쌉니다. PG가 많이 비쌉니다. 캠핑카, 뭐 선박, 건식보일러, 온수매트에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도로 정제는 여기도 50%라고 돼 있죠. 50%. 물 없이 사용하는 프리믹스 타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사용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보일러 부동액 사용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보일러 회사에서는 하면 안 된다 그러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자동차를 오랫동안 만진 사람으로서 될 것 같은데 보일러 회사에서 안 된다고 하니 주장은 안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보일러 물을 겨울에 사용 안 하는 보일러는 물을 뺍니다. 시골에 있는 거는 이 보일러에 물을 빼고 놔뒀다가 봄에 넣습니다. 얼지 않을 때 넣습니다. 물을 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잠깐 사용할 때는 겨울에도 좀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외출로 맞춰 놓거나 예약을 맞춥니다. 예약을 맞춰 놓으면은 기름도 뭐 2시간에 한 번 돌아간다든지 뭐 3시간에 한 번 돌아간다든지 1시간에 한 번 돌아가는 걸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기름도 많이 들지 않고 예약 모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하여튼 제 입장까지 이야기해서 보일러의 부동액을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자기 보일러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